네, 안녕하세요. 저는 NH 지역농협 7급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부분은요, 첫 번째 챕터 우선 언어능력 검사 부분입니다. 언어능력은요, 여러 이런 회사들에서 전부 다 출제되는 문제의 공통 유형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서는 24문항에서 40개 문항까지 많은 양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속도를 내서 빠르게 문제풀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크게 문제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의어, 유의어나 반의어 관계에 물어보는 단어 관계 문제가 있고요. 언어 유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주어진 그 관계와 같은 관계를 집어넣으라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나 어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약한 표준어나 맞춤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해보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절한 단어, 가로 안에 단어 넣는 거라든지 한자나 관용구, 한자 성어 이런 것들도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요. 문장 배열이나 문장 독해 역시 계속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장 배열이나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 할애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르게 읽으시고 정확한 내용 파악만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본 어휘력 부분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유의어, 반의어 관계입니다. 유의어는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이고 반의어는 반대 뜻을 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셔야 그것과 가장 비슷한 혹은 반대되는 단어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이번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문장, 단어 14번까지 고르는 건데요. 추측하다가 나옵니다. 자, 이 추측하다를 아래서 골라보면요, 추측하다의 뜻을 한번 다른 말로 풀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 미루어 짐작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상하다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뜬소문, 이거는 낭설, 헛소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자로 나와 있는 낭설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탕감은요, 우리 어떤 문장에서 많이 쓰이죠? 빚을 탕감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돈이나 채무를 없애주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빚을 가볍게 해주다라는 경감이라는 뜻이 보이겠죠. 가중은 오히려 반대 뜻이 될 테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문외한입니다. 한자 뜻대로 하면요, 문 밖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즉 어떤 전문 분야 외에 그 분야를 잘 모르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모른다,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뜻 생무지가 보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4번에 나오는 달인이나 전문가는 문외한과 반의 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기만입니다. 우리 남을 기만한다, 남을 속인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자, 그럼 남을 속인다와 가장 비슷한 거를 골라보시면 되겠는데, 자, 협잡이 보입니다. 우리 협잡군, 남을 속이는 사기꾼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요, 기만이 협잡이라는 뜻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6번은 심산입니다. 마음 심자에 셀 산자예요. 숫자를 세다 할 때. 그래서 심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계획들, 궁리들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면은요, 속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눈인사, 여기 4번에 목례가 있는데요. 우리 가벼운 인사를 목례라고 하잖아요. 이때 목자가 눈목자를 사용을 해서 눈인사, 가벼운 인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익입니다. 훨씬 더 뭐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얻는 보탬 아니면 더하는 이런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언가 더 많아지는, 득이 되는, 수입이 되는 이런 뜻을 찾아보시면 흑자 보이네요. 적자는 반의어 관계가 되겠죠. 자, 9번에는 신중한 겁니다. 자, 신중한 게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수 없이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신중이겠죠? 자, 그래서 조심 바로 보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은 칠칠하다인데요. 우리가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칠칠맞다라는 표현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이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칠칠하다는 오히려 좋은 의미입니다. 알차고 뭐 길다, 속이 좋다, 뭐 싱싱하다 이런 식으로 풀이나 나무에 관련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풀과 나무가 칠칠하다, 좋다, 길다, 바로 싱싱하다의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칠칠 맞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2번의 방정 맞다로 잘못 체크하시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수두룩하다. 우리 무언가 수두룩하다,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자, 많다를 비슷한 거 봤더니 네, 지천이다.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다라는 표현, 지천이다. 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농락, 우리 농락 당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남에게 나쁜 이런 의미로 네, 놀림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놀림받다, 나쁜 의미 찾아봤더니 희롱당하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유희는 오히려 반대로 즐거운 놀이라는 개념이고요. 수치와 치욕은 비슷하게 자기가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그죠? 그런 것들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일절인데요. 여기 보기에 나오는 일체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일체는요, 모든 것을 뜻하는 의미고요. 일절은 뒤에 반드시 부정어가 와서 절대, 모든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라는 부정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사 찾아봤더니 3번의 절대 바로 보이죠. 자, 14번은 개밥바라기입니다. 자, 이 개밥바라기 별, 바로 샛별을 의미를 합니다. 샛별은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렇게 따졌을 때 금성을 네, 새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샛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성 2번에 체크하시고요. 유성은 다른 우리말로 뭐 별똥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네,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의어고 하나만 전혀 관계가 없거나 반대거나 다른 의미라는 뜻이겠죠. 자, 사명, 나는 무언가의 사명을 띠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내가 맡게 된 책임, 임무 이런 뜻이니까 자, 임무와 관계 없는 거 1번은 임무고요. 2번은 책임, 4번은 의무 다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업적만, 네,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룬 성과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관계 없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투, 우리가 아는 편지 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로 만든 뭐 겉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피봉, 겉 피자를 씁니다. 그래서 겉봉투. 편지는 그 안에 내용물이죠. 그러니까 혼자 다른 게 되겠고요. 봉지, 겉봉 다 겉에 감싸는 그런 종이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29번까지는 이번에는 반의 관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달하는 것은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의미겠죠. 자, 도착의 반대는 뭐예요? 출발하다의 개념이겠죠. 자, 출발 바로 2번이 보이네요. 그래서 1번, 3번 도착이나 당도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니까 주의하시고 교만은 잘난 척하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되겠죠. 자, 18번 보시면 척박하다. 우리 땅이 척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지지 않고 메마른 땅, 거친 땅을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칠다의 거칠은 땅, 메마른 땅에 반대되는 거는 기름지고 뭐 풍요롭고 이런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비옥하다가 바로 땅에서 거름지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19번에는 조악하다입니다. 자, 나쁘고 거칠게 만든 물건을 조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나쁘고 거칠다. 그럼 반대로는 좋게 잘 만든 물건이라는 의미로 같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수하다.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꾸중은 혼나는 거예요. 자, 혼나는 거의 반대는 뭐죠? 우리 칭찬 듣는 거죠. 바로 칭찬 4번에 있겠습니다. 자, 신승은요, 한자를 조금 보시면 매울 신자, 이거 다 아시는 글자죠? 그 다음에 승리 승자입니다. 매운 승리라는 뜻이에요. 왜 매운 승리일까요? 힘겹게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힘겹게 승리하다의 반대는 뭐죠? 쉽게 승리하는, 그죠? 쉽게 승리하다 봤더니 이번에 낙승, 즐거운, 쉬운 이런 승리가 보입니다. 뭐 승기는요, 그런 승기를 타다, 내가 승률이 좋아지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호우. 호우주의보 우리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잠깐 동안의 세찬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호우입니다. 뭐 소나기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소나기와 폭우 2번, 4번에 보이네요. 이거는 유의어 되겠습니다. 자, 작달비는요. 우리 장대비의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식간에 확 내리는 비 비슷한 얘기겠죠. 자, 새우는요. 가늘 새자를 써서 가는 비, 가랑비를 뜻하기 때문에 네, 혼자 관계없는 거 반대의 뜻을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옹졸하다. 우리 속이 좁다라는 표현 옹졸하다라고 쓰죠. 그럼 속이 넓다를 찾아야 되니까 3번에 관대하다 보이겠네요. 자, 과작. 이때의 과작은요. 이 한자어 적을 과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많은 작품을 남긴 거는 다작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항이요. 맞서서 내가 다투는 그게 저항이겠죠. 자, 그럼 맞서서 버티다에 반대되는 거 굴복하다 되겠습니다. 굴복.
자, 건조하다, 물기가 없는 거죠. 그럼 물기가 많은 것은 습윤이라고 합니다. 여기 습기 할 때 습자, 둘 다 한자 보시면 왼쪽에 물수변, 그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27번에 만성, 우리 오래된 성질을 만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만성, 무슨 병, 그러면 오래돼서 잘 낫지 않는 걸 만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오래된 게 아니라 급하게 나타난 병, 이런 걸 뜻할 때 급성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4번 급성, 급할 급자 보이고요. 28번엔 냉대, 차갑게 대하는 겁니다. 푸대접이라는 말 쓰죠. 자, 그러면 차갑게 대하지 않고 두텁게 대한다, 잘 대해준다 라는 말. 자, 두터울 후자를 써서 후대라는 3번 표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에 급진, 자, 빠르게 나아간다. 그러면 천천히 가야 해요. 반대말은, 자, 천천히 나아간다는 점진적으로 라는 뜻이겠죠. 진보와 퇴보는요, 요 두 개가 서로 반의 관계입니다. 나아가냐, 물러서냐 라는 뜻이니까요. 자, 30번부터 33번까지는요, 두 개를 고르는 건데요. 유의어 관계가 있든지 반의어 관계가 있든지 상관없이 두 개가 서로 관계가 돼 있으면은 그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면 부지런한 겁니다. 집합은 한데 모으는 거죠. 감퇴는 시력 감퇴처럼 무언가 점점 떨어지는 성질입니다. 자, 태타, 나태할 태자입니다. 그래서 뭐 타성해졌다, 전부 다 게으름을 뜻하죠. 그래서 근면과 태타, 이게 서로 반의 관계의 체크가 되겠네요. 자, 31번 보시면 삭제, 없애는 거고요. 모두, 자, 이때 모두 두자를 보시면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시작, 우두머리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자, 말미 보시면 끝 말자에 꼬리 밑자 보이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서로 반의 관계에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는 그 말 그대로 그 모두, 전체, 통틀어를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번과 4번을 모두라는 한자를 정확히 보지 않으시면 유의어구나 생각해서 잘못 체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자가 나온 것들은 분명히 동의미의 관계에 있는 거라든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보시면 무설이에요. 늦가을에 내리는 첫 서리를 무설이라고 합니다. 자, 기스락은요, 어떤 가장자리, 뭐 강기슭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따지기는요, 흙이 풀리는 그 초봄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토머리도 해가 풀릴 해자죠. 그래서 땅이 풀리는 그런 시기. 그래서 3, 4번이 비슷한 유의관계 되겠습니다. 자, 33번에 푼푼하다 보이는데요. 이거는 넉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밍밍하다는 맛에서 맛이 별로 강하지 않다고요. 넉넉하다, 이게 바로 푼푼하다와 유의관계 되겠죠. 자, 4번에 용용하다는요, 조용하다, 뭐 흐름이 뭐 조용하다, 질펀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관계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 유추입니다. 이 언어의 관계들을 보시고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관계 단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필과 붓이 나왔어요. 우리 필기구인데요. 연필은 현대의 필기구고요. 붓은 옛날 과거의 필기구죠. 자, 현대 주거의 대표 주자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런 주거 지역을 골라보시면요. 초가집 하나 딱 보이죠? 자, 난로와 보입니다. 난로는 보온의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나와야 돼요. 자, 냉각을 용도로 하는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자, 냉각기, 바로 냉장고가 되겠죠. 자, 3번은 근면 부지런, 이건 유의관계겠네요. 질투와 유의관계, 시기 바로 보입니다. 자,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죠.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생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이게 무슨 표현이다라고 말을 만들기 힘든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시는 시를 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하는 일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교사가 하는 일, 변호사가 하는 일, 시험은 그걸 보기 위한 시험이니까 하는 일은 아니고요. 의사와 약사는 관계없고요. 기자가 쓰는 게 기사겠죠. 자, 책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라디오는요, 잘 들어야 되겠죠. 자, 듣는다라는 뜻, 청취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고돌이와 고등어가 나왔는데요. 고돌이는 고등어의 새끼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새끼가 나와야 되겠는데, 간자미는요, 가오리의 새끼를 의미를 합니다. 가자미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양. 자, 사양새. 우리 어떤 사양새를 걷는다. 점점 퇴보한다. 몰락의 길을 걷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이익과 이윤이 있는데 이거는 유의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양새, 몰락 바로 유의관계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반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나왔네요. 그럼 작가와 작품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모차르트가 만든 마술피리, 자, 바로 대표적인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겠고, 모네는요, 인상주의 화가죠. 그래서 이 게르니카는 피카소의, 그런 입체파,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거. 정조 한중록은요, 해경궁 홍씨가 자기가 있었던 그런 궁중에서의 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최서희는요, 토지의 주인공입니다. 여주인공. 토지는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대하 장편 소설이죠. 자, 11번 보면은 판매와 구매, 이거는 반의 관계겠네요. 자, 운동이 나왔습니다. 운동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그거 외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움직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정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가을에 처서가 나왔네요. 처서는 모기가 입이 돌아간다는 가을의 24절기 중 한 부분입니다. 자, 봄 절기를 봐야 되는데요. 백로는요, 자, 이슬 로자예요. 이슬이 얼기 시작하는 가을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곡식이 자라는 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비가 내린다. 2번이 봄과 관련된 거겠죠. 소만은 만물이 가득 찰 만자, 그래서 여름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고요. 단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음력 5월 5일이긴 하지만요. 이거는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계절과 관련된 절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옆에 같이 24절기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에서 15번은요.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상위어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토마토는요. 과일이 아니라 열매 채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채소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사각형, 자, 도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우디, 우리 수학자이자 건축학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 건축 양식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행위 관계, 즉 앞에 게 어떤 행위를 하냐라는 의미겠죠. 영화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약사는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고요. 편집자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 교유라는 게 있는데요. 교유라고 하는 거는 서로 왕래하면서 사귀어 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19번부터는 원료 관계예요. 자, 요구르트는 뭐로 만들까요? 우유를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제품이죠. 그래서 발효나 유산균으로 잘못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원료를 구하는 거예요. 자, 20번 보시면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그런 약품으로 쓰이는 항생 물질이겠죠. 자, 캐시미어, 우리 이거 비싼 그런 천인데요. 원래는 사냥의 털을 가공을 하는 것을 캐시미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용도입니다. 어떻게 쓰이냐? 양사는 볕을 차단해주는 용도죠. 그래서 차광, 빛을 차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광은요, 해를 쬐다라는 일광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단한다라는 3번이 맞는 얘기겠고요.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째 단어와 어구의 의미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말은요, 형태는 같아도 동음, 이의어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다의 관계에 있는 파생된 여러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맥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같은 의미로 쓰인 거 문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드디어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 자, 이때의 가지다는 소유의 개념이죠. 자, 소유로 바꿀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회의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모임을 갖다의 뜻이고요. 마음에 들면 가져. 네가 소유해 라는 의미니까 2번이 맞겠네요. 둘째를 가지다. 이거는 아이를 배다 라는 뜻이겠고요.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품다. 마음에 두다 라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과실이라고는 하지만 죄가 무겁다, 심하다 이런 뜻이겠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 이거는 뭐 어렵게, 신중하게 뜻이겠고요. 무거운 증세, 심각한 증세, 바로 유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 이거는 무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몸이 무겁다, 움직이기 힘들다, 피로하다의 개념이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작은 고추가 맵다. 이때는요, 이게 속담이기는 하지만요, 맛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매운 시집살이는 힘겨운, 독한 시집살이겠고요. 눈이 맵다, 눈이 아리다죠. 그 다음에 바람이 맵다, 바람이 세차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라면이 생각보다 안 맵다. 이게 바로 맛과 관련된 답이겠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써봤다. 다 사용해봤다. 활용해봤다. 자, 사용과 활용 찾아보겠습니다. 그녀가 인심을 써서, 자, 인심을 쓰다는 건 베풀미죠. 책을 사느라 돈을 썼다. 지출을 한 겁니다. 나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가 돼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장을 썼다는 말 그대로 그 글로 나타내다의 의미겠죠. 자, 5번에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느냐. 이때 얼굴은 체면을 뜻합니다. 자, 아침에 얼굴, 이거는 말 그대로 얼굴의 이 페이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얼굴이 그게 뭐니? 이것도 얼굴, 용모를 뜻하는 거고요. 부모님의 얼굴을 봐서 부모님 체면을 생각해라 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도 마찬가지네요. 6번에 그녀의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자, 얼굴을 보고 심각성을 파악했다, 간파했다, 깨달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경쟁업체의 작전을 읽다. 이때가 바로 간파하다, 파악하다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셰익스피어도 읽지 않은, 자, 이거는 그 작품을 보게 된 의미죠. 눈금을 읽다는 눈금을 재다. 한자에 한 글자씩을 읽다. 이게 바로 글자를 읽어내리다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7번에 이학의 가장 큰 효능은 소화를 도와서 장기 기능을 향상시켜준대요. 소화를 돕다는 소화를 촉진하다, 빠르게 하다의 의미니까 1번에 촉매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돕는다, 촉진하다의 의미 정확하겠습니다. 2번에 추적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밤을 도와 멀리 도망쳤다. 자, 밤을 돕다라는 거는요, 어떤 상황을 이용하다라는 겁니다. 밤이 돼서, 네, 밤을 틈타서 이런 뜻이겠죠.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떤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고요. 수재의연금이 수재민을 돕는데, 즉 구제하는 데 한몫했다라는 의미겠죠. 자, 8번 보시면 원한을 사다, 즉 남에게 내가 원한을 갖게 만들다의 뜻이겠죠. 그의 능력을 높이 사다,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반감을 사다, 그저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다 라는 뜻이니까 2번이 답이겠고요. 저작권을 사다, 어떤 허가, 계약권에 대한 허가, 자기의 권리를 사다 라는 의미고요. 비행기표를 사다는 말 그대로 구입의 의미겠죠. 자, 9번에 통일로 가는 길, 통일까지 가는 길입니다. 목적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까지 도달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자, 새로 산 옷에 주름이 가다, 주름지다고요. 양갈래길 중 오른쪽 길이 비상통로까지, 네, 그쪽 목적지로 가는 길이다. 2번이 적절하겠죠.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아주 갔다. 이건 뭐 맛이 갔다, 꺼지다 이런 의미겠고요. 취업 설명회에 갔다. 이건 움직임을 뜻하는 거겠죠. 자, 10번에 직장의 꽃,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사교계의 꽃, 상징을 의미한다. 같은 이야기고요. 꽃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식물. 꽃에 물을 주었다. 산에 핀 꽃, 전부 다 식물을 뜻하는 겁니다. 자, 11번에 그의 기록은 세계 신기록에 0.1초 못 미쳤다. 즉 덜 되다, 부족하다의 의미겠죠. 1번에 아직 어머니 솜씨에 미치지 못했다. 이때가 부족하다, 어머니 솜씨보다 덜 됐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에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의 뜻이고요. 광고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역시, 네, 영향을 가하다. 이야기가 자신의 신상 문제에 미치자, 즉 이만큼에 이르게 되자 자리를, 네, 피해버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어를 보고 정확한 뜻을 고르는 건데요. 우리 함지박이라고 그러죠. 커다란 이런 예전에 할머니들은 다라이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바가지 같은 큰 함지, 그릇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 네, 4번이 있겠네요. 자, 가뭇 없다라는 거는요, 뭐 감쪽 같다,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면은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다, 보이지 않게 감쪽같이 숨어서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다, 4번 보이고요. 끌밋하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죠. 차림새나 모양이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의미가 끌밋하다. 자, 아퀴를 짓다, 이거는 일을 마무리하다, 끝매듭 짓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네, 3번에 마무리하다 보이고요. 장사진을 치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4번 보이네요. 살손을 붙이다. 자, 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손이 모자란다 이런 데 쓰이는 일손을 뜻합니다. 근데 살손이에요. 살리는 손. 좋은 일손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손, 정성껏 일을 하는 1번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발을 달다, 즉 덧붙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있는 말에 말을 덧붙이다 2번이 되겠고요. 인색하지 않다, 인색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박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인색하지 않은 거 기꺼이 하다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 20번 보시면 우리 한자 성어에 앙앙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앙앙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즐겁지 않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고식, 이것도 한자 성어에 고식지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고식지게는 잠깐 쉬어가는 게 임시책, 임시변동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고식, 잠깐 쉬어가는 임시적 방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어려울 난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이렇게 한자를 아시면 쉽게 우리말을 풀이할 수 있겠고요. 필적, 내가 필적할 만한 상대다, 이런 표현 쓰시죠. 상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대등한 상대, 필적할 만하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눌변, 어눌할 눌자입니다. 게다가 왼쪽에 말씀언 변으로 쓰인 거 보이죠?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 쓰이는 게 눌변입니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뜻을 보고 정확한 단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남의 뒤치다거리, 구둑을 짓다가 바로 일 마무리를 짓다인데요. 남의 일 치다거리에서 마무리 짓는 걸 구둑을 짓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거리를 하다는 건 뭐 맞서는 행동일 테고요. 고섭은 앞쪽, 뭐 목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 권리를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심술 부리고 떼쓰는 그런 걸 목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둑 알아두시고요. 주장을 세상에 알리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알리다라는 표현, 선전하다가 있죠. 그래서 선전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유포는요, 말 그대로 널리 퍼뜨리다라는 거고요. 전달은 그냥 전해서 서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미묘한 차이, 우리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티브는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장센은요, 뭐 무대 배치나 영상이나 이런 데서 연출상의 디자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딜레마는 뭐 모순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겠죠. 자, 28번에 세상살이가 고되다.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던 신사나다, 맵고시다, 이 매울 신자 보이죠? 그래서 힘겨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물의 가장 요긴하고 중요로운 가장 중요한 부분, 추요라고 합니다. 이 추자가요, 가운데 추자고요. 요자가 요긴할 요자예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요긴한, 중요한 이런 뜻을 쓰이는 겁니다. 자, 표준어와 맞춤법, 문법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표준어로 맞지 않는 거 우리 정확하게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 통틀어서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 정확하게 읽고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진무르다. 그죠?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진물이 나는 거죠. 해코지, 나쁜 짓 하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아등바등, 아둥바둥이 아니라요. 아등바등하다, 쓰이는 거고요. 반짓꼬리, 자, 반짓꼬리가 틀린 건데요. 반짓꼬리는요, 바느질 플러스 담는 그릇, 고리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고리의 이 질이요, 디귿으로 바뀌어서 반짓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받침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위에 관련된 겁니다. 자, 위는요, 기본적으로요, 위, 아래 구분이 있으면은 윗을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위만 있고요, 아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돈을 얹어주는 거, 아래 얹어주는 돈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른을 뜻할 때, 그죠? 아래 어른은 없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웃을 씁니다. 웃어른, 웃돈. 자, 그런데요, 된소리나 거센 소리 같은 경우는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그냥 위만 씁니다. 위쪽, 위층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요, 이 사이시옷의 발음이 한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형이 아닌 사이시옷 없애서 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위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웃옷, 위에 겉에만 입는 옷입니다. 그죠? 아래 입는 옷을 얘기하나 덧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은 웃을 쓴 거예요.
자, 윗돈이 아니라 웃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얹어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자, 윗목은 윗목, 아랫목, 따뜻하고 차고 이런 게 있고요. 위칸, 거센 소리가 쓰였기 때문에 사이시옷 없이 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오뚝이, 오뚝하다라는 어간에 명사형 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 어근을 살려서 오뚝이가 되고요. 넷째는요. 자, 넷째라고 사이시옷을 넣어서 굳어져 버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알아두시고 상추쌈, 네. 뭐 상추쌈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없죠. 그죠? 위턱도 이상한 게 없고요. 그래서 2번 틀린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해돋이, 해가 돋다에다가 명사형 이가 붙어서 어근을 그대로 살려준 거고요. 깍쟁이, 쟁이와 장이 차이 아시죠? 장이는 기술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는 쟁이고요. 뒤치닥거리, 남의 이 뒷일들 마무리해주는 걸 뒤치닥거리라고 하죠. 소리 나는 대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요, 표준어라고 하는 거는요, 어법에 맞게 쓰되 소리대로 쓰는 건데요. 두 가지예요. 기본형이 소리대로 적는 거, 두 번째가 어법에 맞게인데 어법에 맞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해돋이처럼 어근을 살려서 써야 될 때, 그래서 이 의미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근을 살려서 써주시고요. 그 외에 어근이 사라지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이런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뒤치다꺼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은요, 이게 표준어형에서요, 네, 요걸로 합쳐졌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뇌졸중. 자, 증세가 아니에요. 이때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명입니다. 자, 끈아풀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사글세. 월세를 사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헷갈릴 수 있는 거 삭월세라고 쓰는 거 있죠? 그거는 틀린 답이에요. 사글세 아니면은 그냥 월세만 쓰시면 됩니다. 자, 눈곱, 우리가 읽을 때는 눈곱이라고 읽긴 하지만 쓸 때는 눈곱이 맞습니다. 자, 6번에요. 다행히도, 자, 다행히를 쓰는 부사죠. 그 다음에 통털어가 아니라 전체 통틀어가 되겠습니다.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자, 안절부절은 못한 거고요. 객적다, 괜히 어색한 거, 객적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장난꾼, 뭐 어색한 거 없고요. 뒤꿈치, 그죠? 이것도 뒤에 된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뒤를 써주는 게 맞고요. 볼때기, 그죠? 그 다음에 지게꾼은요, 지게 플러스 꾼입니다. 사이시옷 규정에요. 이런 게 있어요. 두 단어가 합성어나 파생어, 즉 두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경우에 사이시옷 규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유 없이 뒤에말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유 없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꾼이라는 전미사 자체가 된소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냥 지게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쇠고기가 맞는 표현이고요. 미루나무입니다. 보충이, 그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봉지를 뜻하고요. 풋나기가 아니라 풋내기죠. 이런 걸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굳어져서 네, 표준어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9번, 10번은 표준 발음입니다. 우리 발음하는 거. 자, 신라. 신라는요, 뒤에 리을 때문에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앞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이런 거 유마라고 그러죠. 자, 두 번째는요, 선릉 나왔네요. 네, 우리 이거요, 선릉이요. 선능이라고 읽지 않고요. 설릉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역시 유마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밭 아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두 단어죠. 두 단어이기 때문에 각각 티읕이라고 하는 끝소리는요, 대표음 디귿으로 소리 나고 아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이응 자리에 디귿이 연음이 되면서 바, 다, 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단위, 단어가 띄어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먼저 치읓도 대표음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 다음 위에 있는 이응 자리에 연음이 되면서 꼬, 뒤라는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시옷인데요. 시옷 받침이 대표음 디귿으로 소리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도 대표음 디귿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말의 자, 소리에서요. 받침은요.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7가지의 발음으로만 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시옷은 디귿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거겠고요. 자, 닭달하다. 자, 닭달 역시요. 쌍기역이요. 기역으로 대표음으로 소리가 나서 닭달이 되는 건데요. 기역과 디귿이 만나면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뜨 소리가 납니다. 자, 경음아 앞에 받침에 그드브가 있고요. 뒤에 그드브스즈 연달아 올 경우에는 얘가 된 소리로 바뀌는 이런 거를 경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닭달이라고 해주는 게 맞는 표현 되겠고요. 자, 앞으로 이거는 원래 하나의 조사로 붙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연음 그냥 바로 피읍이 이응 자리로 가는 앞으로 어색한 거 없고요. 자, 넋이도 보겠습니다. 자, 넋이 이런 겹받침 같은 경우에요. 먼저 뒤에를 보시면 여기 이응 자리 비어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이응 자리로 연음이 돼서 넋이가 되는데요. 우리 여기 방금 했듯이 된소리 규칙에 따라서 받침 기역이 있고 바로 시옷이 연달아 오기 때문에 경음화에 따라서 넋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 보시면요. 주스. 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슈퍼는 되지만요. 자, 좀 지워보고 해볼까요? 우리 슈퍼, 슈퍼맨 이런데 이중모음 사용을 하잖아요. 슈퍼는 되지만 주스는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즈쯔츠는요. 구개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즈쯔츠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모음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단모음인 주스가 맞는 거고요. 자, 우리 랍스타, 롭스터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정확한 표현은요. 로브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영어 기본적인 거를 풀어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앞에 오는 그런 파열음 뒤에 오는 그 자음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요. 을을 붙여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브스터의 B 소리가 나는 그 B가요. 우리가 을을 붙여서 로브스터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고요. 프레젠테이션. 자, 이것도 영어 그대로 에는 네, 발음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히치하이크. 자, 이것도 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이거 케이크가 돼야 되겠죠. 받침에는 키역을 쓸 수 없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받침에는요.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키읔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니아, 타월, 그다음에 플래카드라는 거요. 플랜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어 보시면은요, PLA에서 끝나요. 그죠? 받침이 들어갈 만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거 한번 골라볼게요. 심포지움이 아니라요. 심포지엄이 됩니다. 지엄, 그죠? 자, 나레이션이 아니라 내레이션이 맞는 거고요. 비전, 방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중모음 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로 쓰여야 되고요. 프라이팬, 자, 외국어 외래어 교정 쓸 때는요. 1음은 1기호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F는 무조건 피읍이라는 기호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프라이팬이 아니라 프라이팬,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프라이드 치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아울렛. 우리 소리는 아울렛이지만 영어 문장을 보시면 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T, 디귿으로 되는 게 우리 시옷 받침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아웃렛이 되는 거고요. 자, 가톨릭입니다. 카톨릭이 아니라요. 자, 그 다음에 마사지. 자, 읽을 때 마사지라고 세게 읽긴 하지만요. 마사지가 맞습니다. 받침에 시옷이 올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링겔이 아니라 링거라고 하죠. 링거. 영어 발음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이번엔 단어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건데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 너무를 긍정적인 표현에 쓰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는 부정적인 표현과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리다, 부정적인 표현과 잘 썼고요. 편지를 붙이다, 어디로 보내다는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가 되겠죠. 규칙은 반드시, 반듯하다, 똑바로 두다는 반듯이지만요. 반드시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부사입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 보였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는 지긋이죠. 지긋이는요, 지긋이 바라보았다 라는 뜻으로 살짝 힘을 주는 이런 표현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띄어쓰기가 나오네요. 띄어쓰기가 바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자, 10년 전 보도록 할게요. 10년 전. 자, 다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단위는요, 하나의 명사로 쳐주기 때문에요. 다 각각 띄어 써줘야 하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쓰이는 단어죠. 자, 띄어쓰기의 기본은요,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다 띄어쓰기 해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조사는 혼자서 띄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항상 붙여 써줘야 되고요.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 구품사 다 띄어 써주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너도 할 수 있다 있는데요. 할 띄고 수 띄고 있답니다. 이때의 이 수를 의존명사라고 하는데요. 자, 의존명사 헷갈리시는 분도요. 그럼 제가 의존명사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의존명사는요, 앞에가요, 용언의 활용형이 나와요. 용언이라고 하는 건 동사, 형용사 말하는 거죠. 기본형 하다를 활용을 해서 할이 나왔고요. 자, 의존명사인지 확인을 더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 뒤에다가 조사를 붙여봐도 의미가 똑같다 하면은 의존명사 확실합니다. 자, 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조사, 보조사 붙여보시면 그죠? 의미가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존명사로 사용이 됐구나 알아보시는 팁입니다. 자, 3번에 집에서만이라도, 자, 집에서라는 조사에 뭐뭐만이라도 보조사, 조사가 다 들어갔습니다. 조사끼리는 서로 겹쳤을 수 있죠. 보조사 같은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사들은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고요. 합격 소식에 뛸 듯이, 자, 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용언의 활용이죠. 뛰다에. 그 다음에 듯, 뒤에 조사까지 붙었습니다. 명백한 의존명사죠. 의존명사서는 혼자서는 쓰일 수 없지만요. 하나의 명사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단어로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번에도 바른 거 골라볼게요. 그 친구는 성적은 좋은데, 자, 이때의 뭐뭐 은대는요, 그 활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미의 활용. 뭐 이 대라고 하는 것도 의존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곳, 어떤 장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좋은데 라는 어미 활용에 해당이 되겠죠. 성격이 나빠. 갈 대가 있어서 바로 이 대예요. 가고자 한다. 갈, 그죠? 대가 있어서, 그죠?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데가 왜 의존명사가 아니냐? 기본형 좋다예요. 근데 이거를 좋은 대가 뭐 이런 식으로 대도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를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 보시면 정확하게 네 아니구나 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자, 영화를 다 보는 대 이거 역시 의존명사로 쓰였으니까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요. 배 아픈 대 이것도 의존명사로 쓰인 대죠. 자, 18번 보시면 단위 북어 한 쾌가 나오네요. 북어 한 쾌 단위는 띄어쓴다 말씀드렸으니까 띄어써야 되고요. 어디까지나, 자, 까지라고 하는 건 조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붙였어야 되고요. 먹을 만큼 먹어라. 자, 의존명사입니다. 앞에가 먹다의 활용이고 먹을 만큼만 뭐 이런 식으로 보조사가 쓰일 수 있으니까요. 의존명사로 띄어쓰는 거 맞고요. 사장 및 부사장들이 되겠죠. 뭐 및, 뭐뭐, 청군, 대, 백군, 뭐뭐, 겸, 뭐뭐 이런 것 같은 연결의 접속사라기보다 연결할 때 쓰이는 말은요. 네, 띄어쓰기 해주시는 겁니다. 자, 19번 보시면 이거 어떻게 띄어써야 될까요? 마음, 그죠? 명사죠? 먹은, 자, 용언의 활용이죠? 배로, 이거 역시 네, 의존명사로 띄어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떠날, 여기 뒤에 수는요, 의존명사니까 띄어쓰는 거 맞고요. 밖에, 뭐뭐 할 수밖에, 이때는 조사로 쓰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붙여 써줘야 되는 거죠. 2번이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3시 50분 5초. 자, 숫자는 이렇게 단위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시 50분 5초. 각각의 10분 초의 단위는 띄어 써줘야 되는 거겠죠. 자, 차 한 대, 이거 역시 차라고 하는 명사, 한 관형사, 대라고 하는 단위 띄어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20번 이번에도 띄어쓰기 잘못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는 덩치만큼이나, 자, 뭐뭐만큼이나, 자, 조사죠. 게다가 앞에 덩치라고 하는 명사가 쓰였어요. 자, 조사는요, 앞에요. 무엇이 올 수 있냐면, 체언이 오고 뒤에 오면 조사 붙여 쓰시면 됩니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덩치라고 하는 명사에 만큼이나 조사 쓰였으니까 붙이는 거 맞고요. 떠나온 지가 오래됐다 의조명사 띄었었고요. 시키신 대로 의조명사 이제 쉽게 구분이 되죠. 자, 4번에 그 말을 소문내선 절대 안 된다. 자, 이 안이라고 하는 게요. 아니하다의 의미예요. 아니하다의 의미. 그래서 이런 거 부정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은 띄어쓰기 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1번 그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의조명사고요. 30년 뛰고 만해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를 만난 뛰고 지도, 이때 지도 의존명사고요. 그 일을 하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야. 이때도 바도 의존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22번 왔더니 정든 사람들 간의, 자, 이때 간도 의존명사로 뭐뭐들 간이라는 단어고요. 늦게 가느니 안 가느니만 못하다. 안이라고 하는 부정부사 말씀드렸죠. 누구든 인상이 우락부락할 뿐 아니라 이때도 의존명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네요. 네, 3번이 틀렸고요. 누구든 노력한 띄고 만큼이라는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단위니까 금서돈 다 띄어써야 되고요. 열 내지 스물 연결하는 단어니까 띄어쓰는 거 맞고요. 한입 두입 원래는요 단위는 한 입, 두 입 띄어쓰는 게 원래 원칙상은 맞아요. 하지만 앞뒤가 비슷한 이런 같은 계열로 올 때는요 두 개 붙이고 가운데 한 번만 띄어쓰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뿐만 아니라 이때의 뿐은요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에서조사 뿐만 아니라 이때 보조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붙여서 은행에서뿐만 아니라 라는 조사로 쓰인 뿐이기 때문에 붙여 써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의미의 중복 없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래요.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어. 자, 이거는 딱히 이상한 거 없죠. 이번에 자 어서들 배에 승선하세요. 자, 이때는요 승선의 선자가 배선자입니다. 아, 이런 의미 중복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배가 2번 나왔고요. 돌이켜 회고해 보니까 자, 이 회자가 돌회자, 돌이킬 회자죠. 2번 쓰인 겁니다. 그럼 짧게 약술하겠어요. 자, 약이 간략하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짧게와 약이 지금 2개 겹친 거네요. 자, 25번도요. 1번 보시면 미리 예비하다가 나옵니다. 예비라는 게 미리 준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 2번 들어갔고요. 순간 머릿속 뇌리를 스치는 자, 뇌, 머릿속이 뇌죠. 그래서 같은 의미 중복됐고요. 산첩첩 물겹겹은요. 중복되게 쓰인 게 아닙니다. 겹겹이, 첩첩이라는 거는 부사어로 단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 단어일 뿐이고요. 자, 4번에 주장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가 수용이죠. 근데 받아들이다를 또 썼습니다. 이게 의미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어법에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많다. 확률은 비율이니까 높다, 낮다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서로 안면이 있었던 탓에, 탓은 남의 탓을 하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덕분에 라는 덕이 있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뭐 이상한 거 없고요. 나의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시켰다. 자, 시키다는요 사동입니다. 사동. 남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사동이 쓰인 겁니다. 소개해주다가 돼야 돼요. 자, 27번에 열려져 있는 자 기본형이 열다인데요. 이거를
피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리다라는 리라는 피동전미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뭐해지다, 어지다라는 피동형을 하나 또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중피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틀리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중피동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역시요. 믿다예요. 이 믿다를 피동으로 만들려면 믿기다, 기가 한 번 들어가면 되는데 믿기어지다 2번 들어간 겁니다. 이중피동이고요. 자, 3번에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저희 회사가 직접 교육해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교육시켜드립니다라고 쓸 때가 있죠. 시키는 거는 사동인데 회사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쓸데없이 사동 쓸 필요가 없다라는 뜻 맞는 얘기고요. 신분이나 나이에 알맞는은요. 걸맞다, 알맞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맞은,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은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28번에 높임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높임 표현은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높임 표현도 끝이죠.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3개로 끝입니다.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뭐 할머니 께서 진지를 드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깨서라고 하는 우리 조사, 높임 조사를 쓰고요. 밥이 아니라 진지라고 하는 어휘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드시다는 단어이긴 한데요. 만들다 같은 경우에는 만드신다가 되죠. 만들다라고 쓰지 않고 시라고 하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까지 3개를 가지고 주체 높임은 구현이 되고요. 객체는요. 부사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내가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나는 할머니께 뭐 무엇을 드렸다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주어고요. 할머니께라는 부사를 높이기 위해 조사를 사용했으며 주다가 아니라 드렸다라는 높임 어휘를 사용합니다. 선어말 어미에는 없어요. 자, 상대는 듣는 사람, 청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 이것도 또 굳이 나누면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요. 비격식체는 높임, nap임 2개로 끝이에요. 해요와 해. 그 다음에 격식체는 4개로 하는데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이렇게 4개로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우리도 높임법도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야 할머니께 객체 높임이죠. 드렸니? 객체 높임 제대로 썼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자 듣는 사람 상대가 높아야 되니까 서술어 안 왔습니다. 그죠? 하십시오체를 썼고요. 아범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범은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버님에게, 시아버지에게 아범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낮춰서 쓰는, 아범이라고 쓰는 이런 거를 압존법이라고 그러죠. 더 높은 사람에 있어서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장님께서는 아들이 둘이시다. 이런 거는요. 내가 높임을 하는 대상에 신체나 뭐 말이나 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접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님의 아들을 높이고 있는 거죠. 둘이시다.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거 우리 말씀 높일 필요 없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맞춤법까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 어휘 부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